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마이크가 안 열리는데.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먼저 나눠드린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따가 원본이 필요하시면은 명함 주시면은 레디나 보도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장유준 회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협회 최명석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협회 신동조 이사입니다. 다음은 로지 연합의 연합장 박준적 연합장입니다. 먼저 제 구호 제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전화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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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는 전화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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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는 전화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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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희 사단법인 대리운전 총연합회 회장 장효진 회장님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장유준 회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 소수 인원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카카오, SK 등이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대리운전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혁신인가 침탈인가? 심판이다! 중소기업 적화업종 지정이 시급하고 중소기업 적화업종 지정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중소기업 적화업종 빠른 지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약 3천여 개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 진입하기 전인 2016년 이전만 해도 약 6천여 개의 대리운전 회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약 3천여 개의 대리운전 회사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카카오의 진출로 인해 약 50%의 업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카카오가 나오기 전부터 기존 대리운전 시장엔 2010년도부터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카카오의 플랫폼 시장 진출로 기존 플랫폼 시장은 거의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대기업인 카카오와 SK는 그나마 남아있던 전화콜 시장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카카오는 전화기반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을 100% 인수했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신청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카카오가 국내 대리운전 서비스 1위 업체인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하고 전화콜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플랫폼 시장은 빼앗겼지만 전화콜 시장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인 SK는 3천만이 이용하는 공공의 어플인 T맵을 이용하여 아무런 진통 없이 카카오가 해온 나쁜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SK는 플랫폼을 받아서 넘어서 3천만이 이용하는 T맵의 전화콜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안심대리라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방식이 무슨 안심대리인지요. SK는 현재 기존 시장에 있던 콜마트라는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콜을 접수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카카오는 콜마너를, SK는 콜마트를 기존 시장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뭘 혁신하고 뭘 안심시킨다는 것인지요. 심지어는 기사들 또한 과도한 현금성 프로모션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코를 처리해줄 기사를 다 뺏어가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SK는 대기업답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사를 확보해서 시장 진출을 해야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돈으로 유입시키고 기존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돈을 미끼로 모집하고 이게 대기업인 SK가 한 짓입니까?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짓을 SK는 카카오를 모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SK는 카카오를 모방한 대리운전 시장 침탈을 즉각 멈춰주기 바랍니다. 이에 본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별도로 SK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앙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조정 신청 후 심의를 통과하여 조정안이 나오면 SK는 전화방 콜 및 플랫폼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인 카카오와 SK는 원가 이하를 넘는 할인 정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4천만이 이용하는 카카오 마이크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이에 본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별도로 SK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앙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조정 신청 후 심의를 통과하여 조정안이 나오면 SK는 전화방 콜 및 플랫폼 사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인 카카오와 SK는 원가 이하를 넘는 할인 정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4천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과 3천만이 이용하는 티맵이라는 막강한 공공의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에게 광고하고 기사들에게는 카카오콜과 티맵콜을 먼저 수행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하면서 기사들을 돈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본으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이게 혁신입니까? 침탈이죠. 이러한 침탈은 최근 대리운전 시장 철수를 선언한 타다 대리운전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타다는 이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여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와 SK는 대기업답게 글로벌로 가지 않고 왜 그 많은 돈을 내수에 쏟아부어 빼앗으려 하는 걸까요? 왜 현대, 기아, 네이버는 택시 및 대리운전을 왜 하지 않고 퀵 서비스를 왜 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큰 부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카카오와 SK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만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기존 시장은 넘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여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현재 기존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들에게 플랫폼 시장은 빼앗겼지만 남아있는 전화콜 시장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내부 방침대로 성실히 잘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카카오의 전화콜 시장 진입이 확실시 된 만큼 빠른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사업조정 신청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사업조정 신청 제도를 통한 조정안이 나와서 SK의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시장 침탈이 저지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는 카카오와 SK 대리운전 시장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카카오와 SK를 비롯한 대기업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카카오와 SK 등 대기업들은 이미 뺏겨버린 플랫폼 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전화콜 시장 진출을 위한 지분 인수 및 참여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둘째, 플랫폼 시장의 확장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셋째, 자본력을 앞세운 카카오와 SK는 무분별한 현금성 프로모션 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넷째, 돈으로 현혹하여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카카오와 SK콜을 먼저 처리하게끔 하는 행위와 원가 이하를 넘는 할인 정책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다섯째, 더 이상의 중개 프로그램 인수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음은 대리기사 권익단체인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협동조합에게 기사협동조합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협동조합 이상국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인 인프라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벌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쭙습니다. 카카오의 1577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더니 답변으로는 코로나로 대리운전 일감이 50% 줄었고 이에 대해 대리기사 체감은 80% 정도 일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기에 카카오는 1577을 인수로 일감을 더 많이 공급해주기 위한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기존 전화번호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의도이지 대리기사와 상생하려는 처사는 절대 아니다.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유료화한 카카오티가 대리운전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고, 카카오는 폴마를 통한 보험 유통,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추가 등을 1577 인수를 통해 본격화하려고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협동조합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대리운전 기사가 일본원 시장을 혁신이라는 이름 위에 숨어서 자본력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어떠한 사회적 책임 없이 잠식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것을 틈타서 자본으로 잠식해 가고 있으면서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기사협동조합 이상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카카오와 SK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한 상태이며 또한 SK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터전인 대리운전 시장 출시에 대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인 카카오와 SK가 더 이상의 진입을 멈추고 소상공인들의 터전인 대리운전 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임 최승재 위원의 지적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 최승재 위원입니다. 네. 제가 아마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 초대 부장이었고, 이 대리운전 이 관련된 내용과 이 카카오 관련된 내용은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과거에 동반선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소상히 좀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 생명정보업종 법제화 개정 당시에 국회 앞에서 한 57일 동안 선방동성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정했었죠. 이 관련된 내용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 이후에 사실 법제화된 이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맹목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지금 빼앗기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처음에 벤처로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김범수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뭐 삼성 큰 주식 부자가 돼 있고 지금 안 하는 기업이 없죠. 카카오가 업계까지 진출해서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한다고 하고 전화 콜 시장까지 이제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다양한 방식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벌써 6천 개에 달하던 회사가 벌써 5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50%가 사라지면서 거기에 딸려있던 많은 직원들과 또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직원들 일자리 잃었고 부작용들이 일어났죠. 여전히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대기업들이 일삼았던 자금력을 이용한 잘못된 관행을 일삼으면서 프로모션을 하면서 대리운전 시장을 사실상 교란시켰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시장에서 많은 이 대리운전 이 업계가 느꼈던 무력감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산금융 2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이 골목 상권을 상기는 문어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회에서도 하나하나 따져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들이 좀 모여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택시 업계에서도 좀 찾아와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주류인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거는 말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편익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독과점의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양산시킨다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 일어나는 피해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대책 마련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택시를 타보면 기사분들이 한결같이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피해 가중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핏 손님을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료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뭐 유료화되어 있고 카카오 블랙이라든지 이런 것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상권 잠식과 독과점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엄청난 손님들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가 동방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운전업계가 피해가 발생함에도 현재까지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자중리벤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동방성장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위원이기도 한데 과거에 동방성장위원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또 경험상으로는 이게 적합업종 이후에 사실 되도록이면은 취지는 가능하면은 상생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해서 좀 발전하라는 의미였는데 대기업들이 이 상생의 의미보다는 먼저 시장을 진출해 놓고 먼저 선정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잘못된 오판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린다. 또 요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회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많은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지금 생존에 갈리기위해서 괴멸 상태로 빠진다는 부분입니다. 서둘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파리바게트의 골목 상권 진출 당시에도 동방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심의 법정기간이 1년 이상 걸린 동안에 동네 빵집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 피해가 되게 심했었죠. 중고차 매매업도 마찬가지고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지금 대리업계도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죠. 업계도 카카오, SK 등 대기업들 사실 뭐 이 SK 같은 대기업이 SK 같은 대기업이 대리업계까지 진출한다는 게 참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카카오도 혁신한다는 플랫폼 기업이 이런 데까지 진출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카카오가 지금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옛날에 과거에 뭐 지네발 문어발이라고 하는데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금융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이 피해가 생길런지 한번 피하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 동반선녀의 결혼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이 영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동반선녀의 심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종료를 할 생각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부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나온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리운전 업계도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은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있습니다. 단중에 요새 지금 2인 이상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사람이 안 다니는 지금 거의 통행금지 상태가 다름없는데 당연히 대리운전 업계는 영업 금지에 준하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운전 업계가 잘 아시겠지만 종사하는 분들이 풍족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서민들이 하는 분들이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취지가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보면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도리어 진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에서도 방치시켜 놓고 있고 살만한 대기업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이럴 때 좀 자중하고 좀 도리어 도와줘야 될 판인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리운전 업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카카오라는 데가 진출을 했다면은, SK가 진출했다면은 뭔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타당적인 평범한 똑같은 형식의 모델로 자본력을 내세워서 처음에 좀 대리운전 기사들 돈으로 꼬셔서 기사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거꾸로 기사들한테도 도리어 기사들도 지금 국회에 찾아와서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민노총 소속이나 여러 가지 기사업계들도 상당히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모델도 없고 자본력을 내세운 전형적인 시장 침탈 행위만 하고 있고 도리어 소비자들한테 나중에 가격만 올리고 국가적으로 피해만 양산시키는 이런 전형적인 재벌 형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시면 대리운전 업계가 본인들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해주고 본인들이 같이 최소한의 대기업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영역을 좀 만들어달라. 이 사람들 지금 다 시장을 다 뺏어버리고 내몰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소한의 뭘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카카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제시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 보장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 영역이라는 건 반드시 지금 헌법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저희가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이고 또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형태 그다음에 또 법을 피해 나가면서 금융을 피해 나가면서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정부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방상면에다가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리운전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업계 그다음에 이거라는 또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어떤 현안들 세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메시지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글씨에 그 내용을 영어를 담아서 내용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씩 쓰신 다음에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좀 하시면 아니 됐어 됐어. 구호 5번만 하겠습니다. 신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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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퍼포먼스를 마치시고 찍으셨죠? 네. 예. 다음은 현직에서 종사하시고 그리고 항상 발로 뛰고 현직에서 대리운전 업을 운영하시면서 때로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관련 분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석 부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부회장 최명석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자회사를 제일 많이 거느린 회사가 카카오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신개념 플랫폼이란 명분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실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어 온 대리운전 시장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심지어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기존 시장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가입시키고 원가 이하를 넘는 할인 정책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카오가 들어옴으로 인해 기존 시장이 커지거나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대리운전 시장은 대중화되어 있었고 상호 존중하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돈으로 이 시장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뿐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남아있는 전화콜 시장마저도 전화콜 1등 회사로 알려진 1577 대리운전 회사와 비밀리에 합작하여 기존 시장을 장악할 것이 분명합니다. 플랫폼도 기존 대리운전 시장들이 만들었고 전화콜 시장도 당연히 기존 대리운전 업계가 만든 시장인데 카카오는 혁신인 마냥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과연 혁신입니까? 침탈이지요. 현재 기존 대리운전 시장에는 3천여 개의 대리운전 회사와 그와 함께하는 1만여 명의 소사장들과 20만의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3만여 명의 상담원들이 기존 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설국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일터를 지키고 이 업계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꼭 필요합니다. 동네 빵집의 경우 동네 빵집이 거의 없어지고 동네 빵집에서 대기업 간판으로 갈아타게 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늦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동네 빵집들이 문을